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영웅은 네, 안중근 의사를 말합니다. 그 일본에게는 테러리스트일 수도 있으나 그들의 침략은 정당한 게 아니었으므로 그 안중근 의사의 행위는 테러리즘이 아니라 뭡니까? 독립운동이었고 그의 행위는 다른 사람을 암살하려는 행동이었으나 정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 대단없죠. 음.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가 독립을 위해 당시에 거의 뭐 악의 축처럼 여겨지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는 과정부터 실제 사살한 다음 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 총을 3발 쐈죠. 뭐 요런 과정을 나타내는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서도 너무도 의연하여 어 일본 재판관과 법정마저도 상당히 설득당했다고 하는 실제로 그랬다고 해요. 그 내용을 뮤지컬로 만들었고 뮤지컬이라는 것이 우리도 알다시피 그 무대 위에서 행해지는 연극인 동시에 그 안에 음악과 춤과 노래가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 예술이죠. 그래서 한 번 뮤지컬에 빠지면 회전문을 돈다고 하는데 그것도 빠질 수 있는 사람만 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그 뮤지컬 덕후가 있다면 미안해요. 선생님은 뮤지컬이 힘들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얼굴 쳐다보고 서로 노래 부르는 장면으로 넘어가면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리고 이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작이 오페라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바탕의 기본이 연극이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극 연출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객석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감정 전달을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나리오, 그러니까 영화는요, 카메라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다가가냐면요. 클로즈업의 경우에는 사극이 클로즈업이 가장 극명하게 가까이 가거든요. 요 앞까지 와요, 카메라가. 이 앞까지 온 카메라를 두고, 그러니까 정말 코앞까지 왔다라는 말이 물리적으로 코앞까지 와 있는 거야. 물리적으로 코앞까지 와 있는 그 카메라를 보고 연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까지 왜 와 있겠니? 그렇게 함으로써 배우의 감정과 연기를 누구에게? 브라운관이나 스크린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연극은 너희가 너무도 알다시피 무대 상연이 목적이고 무대 위에서 연출되고 있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대와 객석이라는 건널 수 없는 강을 마주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렇다 보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된다? 그 사이에 간극을 채우기 위해서 극은 일정 수준 이상 연극이 그 연기가 과장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도 이해되죠? 연출과 연기가 좀 우리가 흔히 보던 그 시나리오 상의 스크린을 통해 보는 브라운관을 통해 보는 그런 시나리오상의 것보다 훨씬 더 이 뮤지컬이나 연극이 훨씬 더 과장될 수밖에 없어서 어 지금 우리가 그걸 알고선 가야 돼요. 대사도 훨씬 더 강렬하고 직접적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극적이다라는 요소들이 보이죠. 난 그게 불편해서 못 보겠어. 아니, 난 애초에 그 영상물 자체를 잘 안 봐. 글자를 읽으면 읽었지. 인 사람이라 그런지 더더욱 이게 불편하죠. 근데 요즘에는 그 학생들이 지문 읽기를 어려워한다고 생각되는지, 되어지는지란 표현 쓰면 안 되지. 생각되는지 자꾸 시나리오나 지금 보는 뮤지컬 같은 것들의 대본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본을 시험 범위에 집어넣으시는데, 그러면 그 극에서만 나오는 이런 단위나 특징들, 그리고 기초 용어들에도 익숙해져야 됩니다라는 거. 자, 여기에 M1 있네요. 요거는 우리가 시나리오에서 보던 샵 1, 샵 2, 그러고 나서 그래서 씬 넘버라고 많이들 얘기했던 거 있지. 씬 넘버 1, 뭐 씬 넘버 2, 그런 다음에 뒤에 시간과 장소 나오던 것처럼 여기는 뮤지컬 넘버는 재밌게도 뮤지컬은 음악이 중심이 되면서 그게 전개에 있어서 그 음악과 춤이 그게 가장 주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 노래나 음악이 어떤 음악이 이제부터 나올 거야가 단위가 되는 거예요. 찍는 장면이 단위가 되는 시나리오와 다르게 노래가 음악이 단위가 된다. 요것도 알아두자. 그러면 왜 장르 변형 문제나 아니면 장르 간의 비교 대조 문제가 나올 때 요게 뮤지컬의 단위가 되는데 시나리오에서는 무엇이? 시나리오에서는 뭐 이런 게 이건 시나리오의 단위고요. 요거는 뮤지컬의 단위겠죠. 여기서 말하는 단위라는 것은 장면 전환의 단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지동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안중근 의사의 그 바닥 찍은 그 인장의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거야. 그럼 보면은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의 한마디를 절단했거든. 그래서 이 마디 하나가 없이 짧아서 이 새끼손가락과 길이가 비슷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잘랐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야. 단지동맹.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동지 여러 명과, 그러니까 12명의 동지가 독립을 위해 비밀 결사를 조직했는데 이건 목숨을 건 결사고 우리가 서로 절대 서로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조직으로 묶여 있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또 그리고 독립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혈서로 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자르는 혈서를 쓰고 조국의 독립 회복과 평화 유지. 왜 이게 평화 유지까지 가느냐? 일본이 제국주의의 야욕을 드러낸 이후 동북아 3국이 모두 다 전쟁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일본 자신조차도 태평양 전쟁에 빠져들게 되고, 음, 중국도
일본의 침략을 받고 조선은 이미 식민지가 되어버렸었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만주에는 일본 괴뢰 정부인 만주국을 세우잖아요. 그런 모습 자체가 이 동양의 평화를 흔드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석유 없어서 저 동남아로도 침략 전쟁을 벌이잖아. 그런 것을 조선의 독립이 실현되면서 차근차근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을 멈춰가면 이 동양의 평화와 나아가 세계 평화가 항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가 바로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염원과 신념과 마음이었던 거죠.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하지 않다고 할 수가 하지 않죠. 진짜. 왜냐면, 왜 그런 거잖아요. 야, 일제강점기 때, 선생님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일제강점기 때 적극적 친일은 무서워서 못하겠고, 친일을 하라고 해도 소극적 친일이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한독립만세도 전국이 다 일어났다고 하니까 3월 1일에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고, 일본한테 잡혀갈까 봐. 다른 집들 다 만세 부르는 것 같으니까 3월 2일부터 섞여서 만세 부를 것 같다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을 거야.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하지도 못했을 거야. 아마 우리 대부분 그때 태어났으면 다 그랬을 거야. 근데 이렇게 앞서 나서서 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 감사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배우는 거겠죠. 음. 그래서 단지동맹 11인 전주와 함께 앞서 깔리는 노래죠? 이거 전주는 노래죠? 노래와 함께 독립군들이 한 명씩 천천히 안개 낀 자작나무 숲으로 모여든다. 그들 사이에 안중근 천천히 걸어 나온다. 조국의 하늘 아래서 살아갈 그날을 위해 조국의 하늘 아래서 살아갈 그날은 광복된 그날일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는 어떠하니까 망국, 잃어버린, 망해버린 조국이니까 하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동지들이 타국의 태양 아래에서 싸우다 자작나무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자작나무 숲으로 사라졌습니다가 너무 쓸쓸하죠. 자작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너희 보면 하고 알아요. 자작나무 사진 한번 볼게요. 왜 자작나무인지를 사진을 보면 알아요. 자작나무가 요래요. 흰 자작나무 숲으로 사라진 거죠. 곧고 반듯하고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가신 숲은 저렇게 깨끗한 숲인 거야. 단단한 나무고 고든 나무고 하얀 나무야. 외롭고 높고 쓸쓸한 존재들인 거죠. 그곳으로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 야, 무서운 소리가 요즘에 휴대폰이 얼마나 비싼데 그렇게 떨구는 소리를 괜찮아 하면 액정만 안 나가면 일단은 그리고 액정 깨지면 그냥 대충 눌러진다고 해서 그냥 쓰지 마라. 선생님 학생 아는 애 중에 액정에 아주 잔 금이 가는데 계속 이렇게 누르다가 손가락에 되게 작은 액정에서 빠져나온 그 유리 알갱이가 박혔는데 둔탱이가 그걸 또 몰랐네. 모르고 있다가 골마가지고 병원에 가서 안으로 근데 이 유리 알갱이가 이렇게 보통은 이게 골무 위로 올라오는데 위에는 곰고 이 유리가 이 액정 유리가
워낙 세밀하게 갈라져 피 타고 들어가서 안에서 곪은 거야. 그래서 손가락 거의 진짜 반 넘게 뼈 밑에까지 찢어가지고 거의 파내서 꺼냈어요. 엑스레이 찍어서. 엑스레이도 잘 안 잡혀가지고 막 난리를 쳐서 간신히 피 타고 돌면 큰일 난다 난리 나고 그랬었어요. 액정 깨졌단 말을 엄마한테 하기가 싫어서 그걸 버티다가 그 난리가 난 거야. 액정 조금만 깨져도 바로 그냥 가서 가세요. 그리고 핸드폰은 조심합시다. 지금 냉장고보다 더 비싸. 선생님 지금 갖고 싶은 핸드폰이 210만 원이 넘어서 네, 미피를 사지 말고 돈을 먹지. 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 그들의 간절했던 염원은 뭐겠어요? 조국의 광복이겠죠.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뜨거운 조국애와 간절함을 담아 저 안중근 이 한 손가락 조국에 바치겠습니다. 단지 동맹이 그 손가락을 자르고 있는 그 절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안중근. 그리고 이제부터 노래가 시작됩니다. 뮤지컬이니까. 그래서 노래로 표현하는 거 뮤지컬의 특징이죠. 음악이 주된 내용 전개의 역할을 한다는 거, 그게 뮤지컬의 특징이죠. 울창한 자작나무 숲, 망국의 땅, 아까 말했잖아. 망해버린 조국이죠. 일제에 의해 일본 제국주의의 야욕 때문에 나라가 망했죠. 망국의 땅, 모두 우리는 모였다. 여기 모두는 안중근이 먼저 요 부분 뭐 한 거예요? 선창을 한 거고요. 요 부분은 뒤에 있는 단지동맹 11인이 부르는 부분인 거예요. 어, 일종의 후창이죠. 그래서 선후창 개념이죠. 주고받는 식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앞서서 안중근이 주인공으로 혼자 부르고 뒤에 여러 명이 함께 부르는 건 거예요. 자, 한번 지우고 내려가 봅시다. 음, 그래서 선창과 후창이 이어지면서 무슨 거 없죠? 있으면 바로 다시 살릴게. 음, 나 이 순간 맹세하나니 지구 비록 조그만 일이나 이것은 결의의 시작이니 뜨거운 피로써 싸우리라. 자신이 맹세하고 손가락을 단지하는 일을 조그만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자르고 목숨을 거는 일을 하는 건데 작은 힘을 못한다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이들의 헌신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안중근이 먼저 손가락을 자르고 태극기를 꺼내 보여주자 청년들 한 걸음씩 모여든다.
모두 그렇게 앉아 단지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돼서 단지 동맹이 되는 거죠. 태극기 위에 대한독립을 쓴다. 혈서를 쓰는 거죠. 혈서로 완성된 태극기 바람에 휘날리고 다 함께 결의를 노래한다. 극이 감정을 부르는 극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영웅 보러 가면 다들 대성통곡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싫은 것 같아. 내가 나 이런 거 보면은 분명 울긴 하는데 F는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싫어. 자, 지울게요. 가보자. 계속. 그래서 계속 같이 그 방금 봤던 그 노래를 함께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노래가 끝나니까 아까 안개 낀 자작나무 숲이었는데 이제 따뜻한 아침 햇살이 자작나무 숲을 비추죠. 요거 중요해요. 처음에는 아, 그러니까 맹세 전이라고 쓰는 게 좋겠다. 맹세 전에는 안개 낀 자작나무 숲이었어. 그 숲은 어떤 숲이었어? 독립운동가들이 죽어가고 그 죽은 후에 간 곳인 거죠. 그들의 헌신을 보여주는 고결하고 깨끗한 곳이지만 안개 껴 있었어. 햇빛이 없다라는 거죠. 햇빛이 없는 어두운 곳이야. 우리가 보통 시에서 문학작품에서 햇빛이 없는 어두운 곳은 적막하고 암울한 곳으로 상징되고요. 그 적막과 암울은요, 절망은요, 상실은요, 이런 식으로 이어져요. 그럼 뭘 말하는 거겠어? 그리고 보통 그건 밤으로 이어지고요. 그 시간은 다 일제강점의 괴로운 시간으로 상징돼요. 그런데 그 안개 낀 자작나무 숲에 그냥 햇빛이 든 것도 아니고 아침 햇살이 들었잖아. 맹세 전에는 안개 낀 자작나무 숲이었는데 이제는 이들이 각오를 다지고 나니까 응원하듯 아침 햇살이 자작나무 숲을 비춰요. 그 얘기는 반드시 오고야 말 광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제강점이 밤이고 어둠이면 이에 대척되는 게 광복이고 아침이고 빛이거든요. 그리고 왜 이걸 반드시 오고야 말이 되냐면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밤이 깊어도 결국 끝내 아침에 해가 뜨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아무리 힘이 세고 독립 안 될 것 같이 일본의 힘이 강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노력하면 독립이 될 거야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민처럼 요즘 소비하고 있는 그리고 이정재가 내가 보기엔 이정재의 평생의 가장 뛰어난 연기였다고 생각되는 그 이정재가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그러니까 원래 걔도 독립군이었는데 너 어떻게 친일파로 변모해서 독립군들을 그 친일파들한테 넘겨줄 수 있었냐고 나중에 해방이 된 이후에 여전히 남아있던 독립군들이 그를 죽이러 왔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라고 해요. 실제로 내내 일제강점기 때 내내 붓을 꺾고 나 친일하기 싫으니까 글 안 쓸 거야 라고 버티던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 작가들 중에서도 작가 시인들 중에서 있었어. 근데 1944년에 한국 식민이 되어서 저 성전에 참여하라고 글 쓰고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었어. 근데 나중에 가서 왜 그랬냐고 했더니 딱 정말로 그 시인이 그렇게 말했어.
해방이 될 줄 몰랐어요라고. 그러니까 참다 참다 이렇게 일본이 끝까지 우리 계속 다스릴 것 같으니까 결국은 포기한 거야. 어쩌면 가장 꼿꼿하게 있었던 사람이니까 부딪혀서 꺾인 걸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힘들게 있던 분들은 언젠가는 분명히 아침이 온다. 라는 믿음을 가진 거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극에서도 이어 안개 낀 자작나무 숲에 아침 햇살이 비추고 아침 햇살이 비추면 안개는 습기니까 어떻게 되겠어? 다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잠들어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혼도, 넋도 빛을 받을 거고 그리고 지금 아직 각오를 다지는 중인데 햇빛이 벌써 먼저 비쳤대. 무슨 뜻이야 그 얘기는? 될 거야라고 하늘도 돕는다라는 얘기를 극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거죠. 우리가 이런 문학 작품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문학을 통해서라도 그걸 전달받고 그리고 시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그 어려움 같은 것도 우리는 눈 오면 와, 눈 온다. 너무 좋아할 수 있어. 왜? 왜? 우린 롱패딩 입고 집이 아파트니까 집이 연립이니까 집이 단독이니까 집 안 무너지니까 비닐하우스 사는 사람은 집 바깥에서 노숙하는 사람은 눈 오면 얼어 죽을까 봐 걱정하고 눈 오면 눈무게 때문에 비닐하우스 무너질까 봐 나가서 쓸어줘야 돼. 그래서 밤새 그 눈이 걱정스러워서 잠을 못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근데 그걸 묘사한 영화를 봤어. 아주 생생하고 잘 묘사가 돼서 아, 뭐야 저런 사람들도 있네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아프게 느낄 수 있게 뭐 다큐멘터리를 봤다고 해봐. 그러면 아니면 문학 작품을 봤다고 해봐. 그러면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깨닫게 되고 간접으로나마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에 버금가는 게 바로 이런 역사적인 작품들도 필요한 거지. 그게 없으니까 5.18에 탱크데이라는 거나 만들어가지고 스타벅스에서 그따위 거나 하는 거잖아. 어떻게 탁 하면 이런 거를 쓰냐고. 87 민주화항쟁 정신까지도 박종철 열사까지도 다 뭉개버리는 짓이잖아. 우리가 지금 지방선거 할 수 있는 게 누구 덕분인데 그 사람들 덕분인데 다. 안 그러면 우리도 독재 정권 지하에 아직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되도 않는 댓글 싸지를 수 있는 이유가 싸지를 수 있는 그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누구 덕분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다 가진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역사의식 중에서도 가장 기초에 있는 게 바로 여기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감사함이잖아. 종북이라고 하지 말고 선생님 종북은 아니야. 북한은 무슨 행사 있으면 가장 맨 앞자리에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가장 맨 앞자리에 앉아있고 물론 우리가 북한의 아파트를 부러워해서 뭐하냐 하지만 평양의 제일 좋은 아파트를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받는데 근데 우리는 알죠? 더 말하지 않아도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후손도 잘 없고 후손도 심지어 없어. 왜?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 제대로 못 키워서 후손의 후손도 제대로 없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다 쓸어가는 집에 살면서 거의 독거노인처럼 살다가 돌아가시잖아. 그러면 그런 거 보면 지금 우리가 나중에 나라 망하면 손가락 자르겠냐? 누가 지켜준다고 누가 알아준다고 하면서 손가락 자르겠냐고 안 자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거지. 그래야 우리도 나라 지키고 나라 갖고 살지. 나라 없으면 어때요? 하면 안 된다고. 이란 봐라. 우크라이나 봐라.
펑펑 다른 나라가 공격해도 나라 힘이 없으면 그렇게 처절하게. 팔레스타인 봐라. 지금 전 세계 여기저기에 전쟁 나고 있어. 심지어 맨날 그 전 세계 화약고라고 불리던 한반도는 왜 이렇게 안전해? 야, 씨, 동해로 맨날 그 뭐야, 포탄 쏜다고 그러더니 우리가 제일 안전해, 요즘에 보면. 정은이가 눈 딱 감고 죽어도 전쟁 안 하려고 이러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정은아, 계속 그렇게 있어라. 자꾸 너무 종북스러워지는데, 내 지금 말들이. 선생님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선생님 나름 그게 애국자예요. 팬은 일본 팬사지만, 네. 조국이 무엇입니까? 조국이 대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자, 이러면서 기도하는 노래가 BGM은 배경음악이잖아. 백그라운드 뮤직이잖아. 그 노래가 깔린대. 왜냐하면 조국을 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어서. 전투에서 너무나 많은 동지가 목숨을 잃었어. 내가 과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여기서 안중근의 뛰어남이 나타나는 거죠. 전투에서 너무 많은 동지가 목숨을 잃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목숨은 잃지 않을까? 그러니 그만두자. 나도 친일하자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인 거잖아. 그래서 이 뮤지컬의 제목이 뭔 거예요? 영웅인 거죠. 그러니까 영웅이 될 수 있는 건 거죠. 거기서 와, 이러다 나도 죽겠다 라고 하고 숨어버리면 영웅이 될 수 없지만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으로 가는 건 거죠. 그래서 이 고뇌가 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고뇌가 바로 그를 영웅으로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고개를 떨군 안중근. 지친 그의 어깨가 무겁게 가라앉는다. 우리가 그를 영웅이고 독립운동가고 의사고 의로운 인물이라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높게 말하고 있지만 인간적 를 하면서 쓰려다 보니까 인간적 고뇌가 묻어나는 부분이죠. 이때 안중근의 머릿속에 조마리아의 음성이 들린다.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하고 고뇌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도마야. 도마는 토마스를 한자로 음차한 거예요. 음. 어머니, 운명이 때론 가혹하게 느껴져도 두렵게 다가와도 누구에게나 각자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 법이다. 이게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어머님, 전 그저 제 앞에 놓인 선택 하나하나가 두렵기만 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계속 일본을 향해 총을 겨누고 움직인다면 그러는 사이에 내 동지들이 그 귀한 목숨을 희생하게 될까 봐 내, 내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실지니 운명의 몸을 맡겨라. 남겨진 가족들의 걱정은 말고 넌 너의 길을 가거라. 멈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내 뜻을 이루려무나. 벌써 그 세례명으로 어머니가 부르시고 어머니 이름도 그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르쳐 주실 분은
신이고 신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니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신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숙명, 사명, 운명이라는 건 거야. 내가 나아갈 길이라는 거는 그 뜻인 거야. 따라가라 라는 건 거야. 그냥 운명이 아니라 주어진 운명이 숙명인 거야. 벗어날 수 없지만 신께서 나에게 내린 운명인 거야. 그리고 내가 맡은 사명인 거야. 그러니 가족들 걱정은 말고 이 부분도 안타깝죠. 멈추지 말고 내 뜻을 이루려무나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안중근 의사가 노래를 부르네요. 저 고민 속에서 노래를 부르네요. 그리운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내가 해내야 된다라는 사명감과 이런 마음들을 담아서 노래를 부릅니다. 자, 타국의 태양 광활한 대지. 우린 어디에 있나? 우린 어디에 있어요? 타국에 있잖아요. 그쵸?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타국에 있으니까 당연히 고향이 그립겠지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죠, 이거는. 잊어야 하나 잊을 수 있나 꿈에 그리던 고향. 음, 그래서 이거는 향수를 나타내는 거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 본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 너 내가 갈 길은 내려진 길이라고. 그러니까 따라가면 돼. 그래서 맹세해 본다를 통해서 의지를 다진다 부분이 있네요. 다 써져 있지만 한 번 더 중요하니까. 두려운 앞날 용기 내어 우리 걸어가리라. 눈물을 삼켜 한숨을 지워 다시 걸어가리라. 다시 걸어가리라. 우리 걸어가리라. 이 반복을 통한 의지 강조죠. 어머니 서글피 우시던 모습 날이 새면 만나질까. 멀고 먼 고향 너무 그리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도 부모 있고 자식 있고 아내 있고 남편인 사람인 거잖아. 자기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그런데 그거 다 놓고 온 거라는 거죠. 기적 소리가 우리의 심장 고동치게 하리니 조국을 향한 그리운 마음 눈시울이 뜨겁다. 하지만 그래도 장부가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그 뜻을 죽어도 그 뜻을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 본다.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 뜻 이루도록 우리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뭡니까? 조국 광복의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거죠. 아, 슬프네요. 이 필사적이고 간절한 마음. 무대는 이제 별이 촘촘히 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의 밤으로 변하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가까운 러시아 도시여서
그 옛날에 러시아 사이 좋을 때는 일로 여행들도 많이 사람들이 가고 그랬다는데 선생님도 러시아 여행을 참 가보고 싶었기 때문에 러시아 문학을 좋아해서 여기에도 꽂혀 있는 책 중에 러시아 책들이 많고요. 응, 러시아 소설을 좋아해서 되게 해보고 싶은 게 그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보고 싶고 블라디보스토크 가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전쟁이 푸틴이 아유 정말 정말 이 지랄이다. 네, 언제 괜찮아질런지 어떻게 벌써 4년으로 들어가고 있니 전쟁이? 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 될 줄 몰랐을 텐데 다들 대국들은 전쟁이 속전속결로 끝날 줄 알아요. 마두로 작전 성공하고 미국도 신이 나서 이란도 바로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겠지. 하메네이 죽으면 다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겠지. 지금 전쟁이 네달씩이나 장기화 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러니 우리 기름값이 여전히 1,900원대지. 1,900원대 초반도 아니고 1,980 몇 원인데. 아, 죽을 것 같아요. 네, 최재형과 동지 3인방이 안중근에게 급히 온다. 최재형은 안중근에게 서리의 편지를 준다. 여기 있는 최재형, 유동하, 우덕순, 조도선 등은 모두 다 실제 실존 인물들이고요. 그리고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최재형이 건네는 편지 속 주인공인 서리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극을 위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에요.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도 엄청나게 문제되는 사건이죠. 어떻게 한 나라의 왕비를 다른 나라가 그것도 궁궐에 들어와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극에서 이 이야기를 끌어오는 겁니다. 당시 사건을 목도했던, 직접 봤던 인물로 서리가 설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독립운동에 참여한다라는 극적 사건을 만들기 위한 거죠. 아무래도 이 뮤지컬이니까 뮤지컬의 음, 극적 전개를 음, 위한 허구적 인물이 있는 거예요. 누구? 서리. 중군. 오늘 대동공보사로 서리의 편지가 도착했네. 도착 예정 시간은 10월 26일 오전 9시 하얼빈역. 다섯 번째 객차 특별칸 흰 손수건. 일본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으로 언제 들어오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죠. 지금처럼 SNS가 발달해 있니, 인터넷이 있니, 정보를 안다는 것이, 그리고 또 심지어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고 또 일본에 의해서 조작된 정보만 전달되던 시기에 목숨 걸고 전하고 있는 정보들이죠. 이- 이토가 대련과 여순, 차가고를 거쳐 하얼빈으로 온다는 소식이네. 요즘엔 대련이라고 안 하고 다렌 그러죠? 제게 민족의 원수 이토를 죽일 기회를 주십시오. 무슨 말인가? 이토를 죽이겠다고?
자, 자기 목숨을 걸게 되는 거잖아. 어, 선생님 말하게 하지 마라. 녹화되고 있으니까 더더욱 얘기하고 싶지 않다. 잔소리하고 싶지 않아. 졸지 마. 녹화본에 누구 졸지 마라 하고 네 이름 남고 싶니? 불가능한 일이네. 최고 권력자인데 그 호의가 오죽하겠나.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고 내 목숨만, 귀한 너의 목숨만 소진될지 모르니 하지 말아라 라고 말리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내야만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영원한 일본의 속국으로 남을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죠? 실제로 조심스러운 성격이었기도 하겠지만 극중에서 안중근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더 최재형이 우려를 표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이니까 나는 이 전쟁에서 피하지 않고 임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것은 전쟁입니다의 의미는 전쟁이므로 피하지, 요런 의미인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까지 확고하게 자신의 의지를, 목숨을 건 의지를 밝히는 거니까 조도서는 안동지 뜻이 그러하다면 나는 안동지 뜻에 따르겠소. 자네까지 왜 이러나? 어, 조심스럽고 신중한 성격이 드러나고 있죠, 매우.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동조하는데도 그걸 말리고 있으니까. 근데 봐, 선생님, 러시아어를 통역할 누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야? 통역을 자원하는 거야. 그랬더니 최세영이 동아야, 말리는 거죠. 저도 분명 쓸모가 있을 겁니다. 저는 진작 형님과 함께하기로 약속했으니 무조건 따라가야죠. 동조, 동조. 자원이니까 동조. 그죠? 이렇게까지 모두가 동조하고 이거 플러스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자네들의 뜻은 알겠다만, 알겠네만 하고 한풀, 반대가 한풀 꺾이죠.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일이네. 이들에 대한 염려가 큰 거죠. 다른 의미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죠. 근데 되게 조금 안타까운 지점이 되게 악랄한 인간이긴 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문제는 그들 중에 최악체였다는 거야. 아, 그 이후로 온 총독부 인물들이 더 끔찍한 놈들이 오는 바람에 얘를 암살한 게 오히려 조선에는 나쁜 쪽으로 역사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놈이 최악체였고 그날 이토히로부미를 올려치기 하는 게 아니라 어 조선 총독부의 수장을
죽일 정도로 얘네가 아직도 우리가 덜 눌렀나? 그럼 더 눌러야지 하고 더 세게 나온 거지.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중근과 함께한 모든 인물들은 결국 다 일제에 의해 희생됩니다. 하지만 이 안중근의 이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독립을 위해 노력했음에 대한 끝끝내의 증명으로 남았고, 이때 나중에 내가 알기로는 저걸 걸, 종전 사인 하러 간 사람이 이때 같이 총 맞은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다리 절면서 갔다고. 맞나? 대충 그럴 거야.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 이땐지 다른 사람이지. 어쨌든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미국에 의해서 그냥 연합군에 의해서 얻어 걸린 독립이 아니라는 거를 이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역사니까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의 역사, 세계사 속에서도 그렇게 평가됩니다. 2천만 동포의 3.1운동 할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2천만이었는데, 이 2천만이 또 숫자를, 2천만이면 지금 뭐, 5천이니까 뭐, 지금 지나온 시간이 얼만데, 아니, 남북한 합해서 2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동포의 깊은 한숨을 대신하듯 불어오는 이 바람. 그리고 인구수 중요해요.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수가 돼야만 또 나라가 발전하는 데 원동력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또 인구 주는 걸 걱정하기도 해. 하지만 지금 인구 주는 건 전 세계가 다 줄어가고 있고요. 특히 동북아 3국은 뭐 거의 뭐 대만까지 합해서 중국, 일본, 대만, 한국 이 뭐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해서 하나로 봐야 될지 아니면 따로 봐야 될지 뭐 시선은 다르지만 선생님은 따로 볼게요. 그래서 이 동북아의 네 나라는 뭐 거의 뭐 어깨 걸고 함께 제로 클럽으로 향해 가고 있잖아요. 0점대 제로 클럽이라서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대만은 우리 0.75라고 전 세계에서 우리 뭐 멸망한다고 일론 머스크가 난리칠 때 얘네가 갑자기 0.6대로 갑자기 우리를 추월해 버렸어. 그리고 중국은 지금 더해. 왜냐하면 중국의 출산율 통계를 다 믿을 수 없다는, 중국의 발표는 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나마 나은 걸지도 몰라요. 그만큼 다 살기가 팍팍하다는 얘기죠.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가장 클 때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리즈 시절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헬조선이라고 했는데. 음. 깊은 한숨을 대신하듯 불어오는 이 바람. 잠자던 내 영혼 지친 나에게 스쳐가며 말하네. 이제는 떠나가야 할 시간. 그것은 너의 길. 자, 떠나가야 할 시간. 자신의 무엇을 희생을 감내하겠다는 의지, 다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필기 안 하고 뭐 하냐? 험난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겠지. 머나먼 타국 땅에선. 하지만 그것은 내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보잖아. 독립운동을 운명으로 보고 있어.
잊을 수 없는 건 빼앗긴 조국. 신음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 조국과 부모 형제를 먼저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통해 음, 희생 정신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희생 정신, 우리가 안중근 그러고 나서 다음에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윤봉길 의사잖아요. 도시락 단. 음. 선생님은 그 일화 중에서 굉장히 남는 일화 하나가 이제 김구 선생이 마지막으로 윤봉길 의사와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할 때였는데 김구 선생의 시계를 이렇게 보더니 김구 선생님 시계가 되게 안 좋았다고. 어, 그래도 독립운동하는 그 어떤 단체의 수장인데 시계조차도 별로 좋지 않았나 봐. 그랬더니 내 시계가 더 좋고 나는 이제 일본에 잡혀 죽을 몸이니 나와 시계를 바꿔 차자고 하면서 그것마저 풀러주고 바꿔 차고 갔다는 거야. 시간을 정확히 봐야지 도시락 폭탄을 던지니까 시계는 필요한데 김구 선생한테 시계를 풀러주고 갔다는 그 일화가 그러니까 얼마나 다 내어주고 가는 사람들인 거야. 독립운동가들이. 그래서 다 같이 함께 부르는 부분이죠. 우리가 가는 길 기약 없는 어, 앞으로를 알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약속할 수 없는 앞을 알 수 없는 두 글자로 된 한자어들은 자기 것처럼 만들어 놓는 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어휘력이고 그게 다 문해력이 됩니다. 우리말의 대부분이 한자어잖아요. 한자어를 그 한자를 정말 보거나 읽을 수 있는 것까지를 바라지 않아. 한글은 그걸 안 해도 돼. 그걸 안 해도 우리는 우리말을 충분히 읽고 쓰고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어. 근데 대신 풀이는 할 수 있었으면 좋은 건 거죠. 포도를 포도포자에 포도도자를 쓸 필요가 있냐고 사실 그래봤자 포도인데 그런 글자들이 너무 많아 한자는. 그러니까 다 그걸 다 알 정도까진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기약이 응? 기약 없느니 약속할 수 없느니라는 말로 풀어질 수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해돼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우리 후손이에. 역시 여기서도 다 뭡니까? 내 희생을 통해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역사 속에서 사라져 이름도 없겠지만 아니요. 당신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이 말이 여기 들어있는 이유는 이 극의 주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이름이 기억되려고 한 거 아니었고, 오로지 조국의 광복을 위해 독립을 맞이하는 그날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지만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돼! 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있는 거겠죠. 뭐 영화 명랑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거 후손들은 모를 거야 뭐 이런 말 같은 거 어거지로 안 넣어도 우리가 알잖아. 근데 거기서 그 작품에서 너무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바람에 갑자기 작품이 확 촌스러워지잖아. 안 그래도 명랑에서 해전에서 너무 고생하고 이순신 장군 앞에서 막 이거 보는 순간 막 초딩들 막 엉엉 울면서 나왔다는데 거기서 후손들은 고생한 거 모를 거야.
그 말을 얻는 순간 이제 마음이 짜게 식는 거죠. 아무리 100만이 봐도. 안 봤어. 자, 그래서 후회 없이 살고 싶어.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어깨를 감싸며 말하는 힘을 내자고. 바람이여 도우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오. 기약된 그날 위해. 자, 우리들의 외침 세상이 들으리라. 민족의 울음 뜨거운 열정.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라고 이렇게 뭡니까? 독립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거죠. 그걸 노래로 표현하는 거죠. 모두 함께 부르는 것을 통해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음악 소리가 이 노래가 다 끝나갈 때쯤 점점 기차 소리가 크게 들려오면 기차가 오고 있다는 건 하얼빈으로 기차가 들어온다는 건 이토히로 부미가 온다는 거죠. 거사일이 되어간다는 것에 대한 그 극중 음양 효과로 표현하는 거죠. 극중에서 음양 효과로 이 거사일이 되어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 자, 그리고 링링이 사진 기사와 함께 등장한다. 선생님, 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 뒤에 더 있으니까. 링링, 선생님, 오빠가 쓰던 모자예요. 라고 했는데, 이 오빠가 안중근의 오랜 친구였다라고 설정되어 있는 가상의 인물이고, 그 동생이 링링이야. 자, 그리고 고맙다. 그리고 링링은 이제 자기 오빠도, 오빠의 친구도 일제에 의해 잃게 됐잖아. 곧 죽을 거 알면서 그 사람한테 밝게 태어난 척 기념사진 한 장 찍어요. 근데 이거 왜 그러겠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찍자. 그래서 우리들의 아름다웠던 청춘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아름다웠던이잖아요. 아름다운 청춘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름다웠던 청춘이야. 왜? 이제 죽을 거잖아. 다 이 거사를 치르고 나면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총을 쐈는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 맞아서 죽든 안 죽든 다 달려들어서 이들을 잡아갈 거고 그들은 다 즉결 심판이 될 건데 그리고 얘네들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고문해서 이들의 뒤에 누가 있는지를 밝혀내려고 할 텐데 물론 이들이 말하지 않았겠지만 잘못하면 말하게 된다면 링링 너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들 목숨 걸고 이 마지막을 헤어짐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름다웠던 인 거죠. 예, 이게 끝이구나 이들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증거가 남을지도 모르는데도 생각보다 사진들을 많이 찍으셔서 그 사진들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독립군들의 사진들이. 쫓기는 증거가 될까 봐 안 찍으려고 하면서도 또 목숨 걸기 전에는 또 찍으셔서 그 사진들이 남았다 합니다. 아름다웠던이죠. 그래서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지금도 20살 청춘, 20대 얼마나 귀하게 여기니. 그래서 25만 넘으면 반오십이라고들 해야 되고 어, 그러는 판에 이 젊음을 광복을 위해 독립을 위해 던지는 거죠. 초계와 같이.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10분이나 더 썼으니까 거진 여기까지 하고
얼마나 남았나? 아직 멀었군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 이 부분, 누가 죄인인가? 이건 우리 그냥 안 본 사람들도 되게 많이 알잖아. 어, 그, 재판 부분, 재판 과정 부분에서 안중근은 자신이 자신을 변호함으로써 일본의 재판관과 그 검사를 압도하거든요. 그 내용을 가는 부분이 또 중요할 거라서 그 부분은 후로 남겨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했던 부분은 앞부분 무슨 부분이다? 거사를 계획하며 다짐하는 부분이다. 수고하셨습니다.